자, 최근 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 에스더 씨가 안 그래도 평소에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드셨죠? 그래서 외국에서 자발적인 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고민 중이다. 날짜를 미뤘다. 이 고백글이 올라오면서 이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왜 커졌냐면 여 에스더 씨가 그냥 단순히 평소에 좀 힘들다,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 이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 자발적으로 내가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민 중이다. 날짜는 미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 에스더 씨를 동정하는 동정론보다 비판하는 비판론이 훨씬 더 거셌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고 여 에스더 씨가 결국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좀 내려서 보면 우선 기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디즈니에서 방영하고 있는 운명정쟁 49 6명의 운명술사가 살아남는 이 1대1 점사를 보는 모습이 해당 편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여 에스더 씨가 출연해서 과거 MC몽 사건을 예언했었던 아기무당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 여 에스더 씨가 동생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너무나 힘들었다. 동생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내 사업과 아이들은 잘 자랐다. 그러자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워하셔도 괜찮고 미안해하셔도 된다. 대신 못 지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무당이 위로를 해요. 그렇지만 여 에스더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못 지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동생의 영향으로 결국 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 입원까지 했고 머리를 전기로 지지는 치료도 많이 했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도 패널들은 뇌를 전기로 지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막 놀랍니다. 사실 여 에스더 씨의 관심을 조금만 갖고 있다면 이 사건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치료를 하면 기억도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이미 날짜를 뽑고 있다. 전현무 씨가 뭐라고? 라고 깜짝 놀랬고 내가 매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생일도 없고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매년 그때마다 가족들이 슬플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025년 61세 난치성 병명으로 인해 외국에서 자발적인 이 생을 마감하는 합법적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이 더해집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 에스더 씨가 우리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 시간을 내년으로 바꿨다. 그러자 무당은 안 된다. 매년 그렇게 날짜를 바꿔 나가세요. 일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는 분이니 그걸로 버텨라. 이렇게 오히려 무당이 여 에스더 씨를 말리는 아주 요상한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서 2년만 버텨라. 27년도, 28년도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때쯤이면 손주도 보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그럴 수 있다. 그때까지 버티셔라. 그러자 여 에스더 씨가 날짜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 에스더 씨의 이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자막에 설명이 더해져요. 자녀와 남편, 직원들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고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직원에게는 집을 선물하기도 했다. 자막으로 2020년 창립부터 함께한 직원에게 청담동에 집을 선물했고 25년도 가사도우미를 위해 서울 아파트도 매입 예정이다라는 자막이 더해집니다. 남편도 재혼 운이 없는데 여 에스더 씨가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버텨보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치며 무거운 고백을 마무리한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미국 역시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이
제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22년도부터 허용을 했어요. 프랑스도 입법 절차, 영국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토스카나 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 조력자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죠. 이걸 법제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 에스더 씨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으니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댓글 반응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영양제를 그렇게 비싸게 팔더니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예고를 알고 있어야 되나? 이쯤 되면 자신의 병명팔이 아니냐? 이 사람 영양제 산 사람들은 호구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서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댓글들 왜 그러냐? 안 사면 되지. 사업하는 사람들 응원해주지는 못하고 뭐 찬반 여론이 아니라 응원과 비판이 막 난무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운명전쟁에서 나왔던 방송 자체가 고인을 모독한다라는 논란에 이미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 에스더 씨가 내가 생을 직접 마감할 계획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비판 여론에 휩싸였거든요. 그런데 여 에스더 씨의 사태가 거의 뭐 불을 당겨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한 여 에스더 씨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4년도 기사에도 이미 연매출이 3천억입니다. 3천억.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난치병이 있을까? 뭐 암이라던가 백혈병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우울할 수 있을까? 모태금수저이고 70억짜리 자택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4년도 때 연매출 3천억의 매출 신화를 이뤄낸 CEO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도 다 갚았고 70억짜리 집이 오로지 자기네 집이다. 예전부터 110만원짜리 월급을 받고 1인당 2만원짜리로 40만원을 쓰던 그런 점심을 먹어야 했던 시절을 보내서 이 홍해걸 씨가 이야기하니 집사람은 알다시피 금수저다. 대대로 부유한 줄 몰랐다. 후배한테 물어보니 집이 800평이고 대구에서 유명한 재벌집 딸이라고 하더라. 혼수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남구 도복동 타워팰리스. 진짜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25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이 있는 곳에서 결국 이렇게 자가로 빚도 다 갚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암 투병도 했었거든요. 36세 대장검사 결과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 에스더 씨가 이 영양제 사업을 그때부터 했으니 어떻죠? 내가 좋은 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의사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1, 2등 회사를 다 잡아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 여 에스더 씨가 엄청난 사업가로 연매출 3천억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야, 암 걸린 사람이 만든 영양제 브랜드니까 얼마나 좋겠나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연매출 3천억을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 에스더 씨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23년도에 여 에스더몰 허위 과장 광고 검토에 착수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여 에스더몰 측에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를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허위 과장 광고. 식약처 관계자가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민원이 식약처로 접수가 되고 있다.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 에스더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진행 중이던 광고가 전부 다 심의를 통과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을 언급합니다. 그게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작년 대비. 남편이 억울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이 여 에스더 씨가 이번 디즈니 저 무당 방송에 나오고 나서 말했던 이 난치성, 그러면서 내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고백, 이 기사가 뜨기 딱 이틀 전에요. 4일 전이죠. 기사가 뜬 건 이틀 전이니까. 기사가 뜨기도 전에 이틀 전이면 4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느냐.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GS25 여 에스더와 협업 콜라보 상품을 출시했다. 먹는 이너뷰티 새 먹거리로 편의점, H&B 브랜드 전방위를 확장한다. 여 에스더와 협업한 GS25. 자, 이런 기사가 잔뜩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 에스더 씨의 저 영양제 광고, 뭐 쇼핑몰 완전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이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자신의 영양제 홍보하더니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맞아? 신뢰도가 너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사업에 엄청나게 혈안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막 쏟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 에스더 씨가 그냥 뭐 암이라던가 신체적인 어떤 결함, 신체적으로 아픈 거였다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김수미 씨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김수미 씨가 뭐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서 김치 사업을 위해 홈쇼핑에 등장해서 방송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하겠지만 여 에스더 씨는 지금 신체적으로 아픈 암투병이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서 그 방송이 나오기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영양제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런 협업 관련 이거 다 홍보성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브랜드가 협업을 했다. 브랜드 매출이 얼마가 뛰었다. 신제품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홍보성 기사입니다. 직접 관련 업체에서 이거 좀 기사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언론사에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여 에스더가 운명전쟁 49 출연의 심경을 고백했어요. 힘든 이야기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패턴이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도 아니죠.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제가 여 에스더 씨 이야기 전달드릴 때 내가 이 난치성 정신질환이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엄청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이 디즈니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거 뭔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열심히 영양제를 팔고 그리고 다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바라볼 때 여 에스더 씨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긴급하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다. 운명전쟁 49라고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내가 출연하여 많은 걱정을 하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다. 그리고 그 방송이 작년 8월쯤이었다. 실제로 우울증은 굉장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있다. 약을 돌아가며 먹어봤고 전기자극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해봤다. 하지만 그 순간의 괴로움 때문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힘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남편 홍해걸 씨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당이 나온 방송 프로그램 촬영은 작년 8월 달에 했다 치더라도요. 이 홍보성 기사가 어떻게 딱 며칠 전에 먼저 올라오고 그로부터 2, 3일 뒤에 이 여 에스더 씨가 11월 18일 날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심지어 그 디즈니 방송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빗발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응원보다는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비록 여 에스더 씨가 직접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입장은 밝혔지만 사실 그것조차 많은 분들에게는
직접 와닿기보다는 결국 영양제 홍보를 위해 노이즈 마케팅, 이슈가 되고 싶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디즈니에서 방송을 하니까 얼마나 파급력이 클 방송이었겠어요. 거기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굳이 무당 앞에서 꺼냈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관련된 콜라보 협업까지 진행을 해버린다라는 거는 뭔가 행보가 좀 너무 많이 다르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나뉘실 것 같아요. 여 에스더 씨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은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도 계속하여 존재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씨의 제품이 엄청나게 팔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80억을 기부했을까 싶었겠지만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6개월 동안 100만 개예요. 평생 100만 개가 아니고요. 이거 한 개당 10만 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 에스더 씨다. 자, 이런 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큰 논란거리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내부 거래, 수상한 정황이 논란이 있었다.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신화로 불리우던 여 에스더 씨가 실적 악화와 내부 거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적신호가 켜진 재무제표다. 방금 제가 엄청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실제로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 에스더 씨의 회사 에스더 포뮬러는 22년도에 2,700억대, 그리고 23년도에 3,235억대로 매출의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3년도에 3천억을 찍었던 회사가 불과 1년 뒤에 약 450억으로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가 88%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88%가 날아갔어요. 거기에 과장 광고 논란도 있었고 영업 정지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자회사 의존도가 높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일명 대여금 거래를 했다, 돈 돌리기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 가족 회사와 함께 거래를 하게 되면서 돈을 돌렸다, 이런 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문제 없다. 왜냐면 계열사끼리 간의 거래였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지난해 말 착수한 정기세무조사에서 에스더 포뮬러가 총 10억 원 상담의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고관리 및 임직원 할인 관련 문제였을 뿐 앞에 말씀드렸던 계열사 간의 돈 돌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그 거래에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좀 이 회사 매출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까 계열사하고 돈을 서로 돌리면서 매출을 증대시킨 게 아니냐, 흔히 말하는 가라 매출이라고 하죠.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는 계열사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 에스더 씨의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164건의 기부 내용이 기사로 함께 발표가 된 겁니다. 공정위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세법 위반 여부만 다루는데 내부 거래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은 공정위 소관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무제표가 이미 적신호를 켰다라는 평가 속에 에스더 포뮬러가 투명 경영으로 신뢰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라고 했는데, 팩트는 계열사 간의 거래는 문제없다라는 국세청의 발표. 또 하나의 팩트는 뭡니까? 어찌됐던지 간에 결국 적신호가 켜진 여 에스더 씨의 회사 매출 상태라는 겁니다. 2,700억, 3,200억을 찍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450억 원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많이 급감했고 매출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거든요.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려 88%나 급감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재무제표적으로 회사가 위기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시한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여 에스더 수술을 안 하는 이유. 알다시피 뇌동맥류가 1년 동안 얼마나 커졌을까라는 내용이 약 5개월 전쯤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본 여행 때 머리에 묵직함을 느꼈다. 호텔 세면대가 낮아서 머리를 기울였는데 그때 오른쪽에 통증을 느꼈다. 뇌동맥류가 무서운 건 터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 한국에 온 후 분당에 여자 동기가 있는 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는데 6mm짜리가 나왔다. 동기가 자기가 병원에서 본 뇌동맥류 중 가장 크기가 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쟀을 때는 4mm로 줄어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뇌동맥류가 알다시피 뇌동맥 일부가 손상되고 약해졌을 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잖아요. 굉장히 심한 두통과 구토, 목덜미가 뻣뻣하고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게 만약 뇌동맥이 파열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머릿속에 시한폭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 에스더 씨가 검사만 받았고 다른 치료와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4mm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무섭진 않냐고 하는데 공포영화, 번지점프 이런 건 무서운데 내 몸에 뇌동맥류가 있는 건 무섭지 않다. 나는 6mm 이상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만도 아니니까 계속 추적검사만 하고 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어쨌건 검사 결과가 4mm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 혈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며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9년째 추적검사를 받고 있는 이 뇌동맥류를 여 에스더 씨가 왜 수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곧 60대가 된 여 에스더 씨가 자신의 나이대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뭔가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낄까 또는 뇌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특히나 굉장히 후유증이 클 수 있고 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수술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 에스더 씨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울증까지 함께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뇌동맥류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서 5% 정도만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 뇌동맥류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흡연, 고혈압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 에스더 씨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여 에스더 씨가 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 에스더 씨의 외모 비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전 방송에서도 직원들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투턱이다. 너 지금 살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다시 많은 생각을 했다. 라고 사과했지만 약 17일 만에 또 같은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 에스더 씨가 실제로는 정말 우울증도 힘들고 뇌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뇌동맥류를 앓고 있으며 수술조차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당수의 분들이 응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비판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여 에스더 씨가 이제 응급실, 병원 이런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최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던 홍해걸, 여 에스더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부부에 대한 최근 근황이 또 한 번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기사에 사실 두 사람은 연애 3개월 만에 초스피드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바로 신혼집을 계약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 31주년 백문백답이라는 이 제목의 영상 속에 두 사람이 얼마나 빨리 결혼했고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거 결혼이다.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낀 기분이었다.
여 에스더는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을 안 두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저 사람이 프로포즈를 한다면 나를 좋다고 한다면 응해줄 생각이었다. 홍해걸 씨는 내가 대학로에서 고백을 했다. 나는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았다. 내가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흉터도 있고 뼈도 떼냈다고 약점을 드러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3개월 차 만에 결혼한 이유에 대해 여 에스더는 딸이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했다. 인테리어도 했다. 친구분들도 결혼식 준비를 도와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홍해걸 역시 갈등 없이 정말 원만하게 결혼을 잘했다. 거기에는 당신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 에스더는 의학 전문 기자 출신 방송인 이 홍해걸. 사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능력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자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았고 위치가 사실 이 절반 정도 떼어낼 수밖에 없었으며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 유리 음영이라는 질병 자체가 중년 이후부터 CT를 찍게 되면 100명 중 5명가량이 양성소견이 나올 만큼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100% 암세포라고 바라본다. 이걸 절대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역시 30년간 흡연을 했었다. 그래서 나이가 중년 이상인 분들은 이 저선량 CT로 폐 안에 간 유리 음영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라.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폐 수술을 받은 지 딱 열흘이 됐던 당시거든요. 폐암 환자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체중도 막 6, 7kg 빠졌었는데 대학생